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거품이 사상 최고치로 솟으면서 설 이전에 정부에서 특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이 커지는 데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역할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지금도 투기 최일선에 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지 않으면 매수 심리가 악화돼 가지고 2021년 아니 2022년까지 집값이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라도 특단 대책 운운하는 것을 보니까 정신을 차린 것일까요? 자, 한번 시원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러 갈까요? 2월 설유 부동산 대란. 자, 중국인 수도권 집 싹쓸이. 집값 여기 지금 보면 부동산들이 보이죠? 이게 쭉 이렇게 시원스럽게 한번 이제 추락한 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뛰었죠? 자, 투기 세력은 잡지 않고 서민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이건 이제 어느 편에 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쪽과 이쪽이 서로 이제 상반된데, 먼저 무주택자, 저가주택 가지고 있는 보유자, 뭐 빌라나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사람 무주택이나 다름없어요. 30대 젊은 층, 그리고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꼭 따지면 이거예요. 다주택자, 갭투자자, 뭐 갭투자자도 돈 없는 분들이 있지만 어찌됐거나 투기를 한 것은 같은 거잖아요. 외국인들, 공직자, 직장도 번듯하게 있으면서 다주택자, 기득권 세력. 자,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서로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 투기와의 전쟁을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투기꾼들을 몰살하겠다 해놓고 이제 이 사람들을 투기 못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자, 한번 내막을 보자고요. 이제 그 결과 무주택자, 저가 뭐 이 사람들은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정부가 무슨 수를 써도 집값을 찾겠다고 거짓말 쇼쇼쇼 하는 바람에 거지돼 버렸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내 집 마련 규제가 심해가지고 집 잡지도 못해요. 지금은 대출도 제대로 안 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거 맞습니다. 기만하고. 전세가 폭등돼. 더군다나 거기까지 전세까지 폭등해가지고 연끌 매입할 수밖에 없는 처량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이 투기 세력들, 그러니까 투기와의 전쟁을 했던 이 사람들 볼까요? 임대주택 사업 혜택을 받아서 100채든 200채든 수백억, 수십억 챙겨가지고 지금 콧바람 불면서 아직도 지금 더 올라가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금도 안 내고. 이게 바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이에요. 두 번째, 다주택자, 있으나마나한 보유세, 양도세만 뒤딱 세게 때려가지고 못 팔게 해놓고 보유세는 엄청 약하게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 지금 하나도 걱정 안 해요.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이. 갭투자자, 지금도 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갭투자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옛날부터 나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갭투자를 지금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전세제도의 그 어떤 폐단, 갭투자를 차단하지 않으면 집값은 못 잡아요. 차라리 그 전에 좀 집값을 잡았다라면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을 거야. 외국인들, 규제 없어가지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현 정부는 외국인들을 좋아해요? 역차별이 많습니다. 그 노동자들도 그렇고요. 아니,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여겨야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거야, 정말. 특히 중국인들. 규제가 없어가지고 투기 지금 맞들였어요. 공직자들, 세종시 거의 한 50% 이상이 지금 막 거의 공직자들 우선으로 특공을 받지를 않나? 다주택자로 투기를 하지 않나? 아니, 직장을 때려치든지 아니면 다주택을 부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할 당국자들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거 좀 시간을 활용해서 천천히 읽어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것들을 때려잡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누가 피해를 받는지 한번 잘 보세요. 송구합니다 말 한마디로 될까요? 자, 결국 투기와의 전쟁을 하려면, 그럼 이 사람들을 때려잡으려면 이걸 해야 돼. 자,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데 안 하고 있어.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돼요. 뭐 이 말하니까 뭐 공산주의다. 진짜 공산주의는 이게 아니에요. 집값 띄운 게 공산주의지. 투기꾼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그래야 실거주를 다 하니까. 다주택 보유세, 종부세, 아예 누진세를 때려버려야죠. 보유세가 약하니까 다주택자들 안 팔잖아. 임대주택 사업자 아직도 소급 적용하지 않고 혜택 잔뜩 주니까 매물이 잠겨있고. 닐리리아 니나노입니다. 갭 투자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익 환수 시켜보세요. 누가 갭 투자합니까? 이런 거 안 하게 되면 집값 저절로 떨어져요. 근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투기와의 전쟁이란 용어를 썼는지, 도대체 어떤 게 투기와의 전쟁을 했는지, 오히려 투기꾼의 뒷배 역할을 해준 거 아닌지. 자, 이제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심각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건축물 거래량 비중을 한번 볼까요? 2020년 2.18건 18%나 증가했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즉, 자, 2.18만 건이라는 뜻이에요. 서울, 경기 79%. 서울, 경기도 수도권의 50%잖아, 인구가. 근데 이놈들은 거의 80%를 수도권에 투기하는 거야. 강남구, 서초구가 1, 2등이에요. 놀랍죠? 비싸니까 외국인들이 안 산다고요? 자, 기간별, 국적별 비중. 자, 기간 2020년 현재 작년 기준으로 21,000. 2014년에서도 19년까지 한 5, 6년 동안 1만 5천에서 1만 9천이 꾸준하게 1만 건을 넘었어요. 거래량이. 이거 적은 양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만 1천 건으로 최대치를 찍었어요. 국적, 중국인들이 문제예요.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 진짜 암적 존재 같아요. 미국인들. 그 다음에 내국인들 역차별입니다. 잘 보세요. 대출 규제가 없어. 이 사람들 LTV, DTI, DSR 적용이 아예 없어요. 자국법을 적용받습니다. 이 나라 법. 근데 이 나라가 무슨 얼마나 까다롭게 하겠어요? 종부세, 양도세 원래 이 사람들도 중과를 때리는데 가족 구성 파악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나 몰라라. 뒤늦게 지금 내국인들을 보호한다고 막 발의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씨알이 먹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우라통이 터지죠. 이거 보니까. 중국인 부동산 매입 갈수록 심각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심각하냐면, 자, 초기에는 제주, 서울, 구로구, 은평구 좀 약간 못 사는 지역들, 경기도, 시흥, 안산, 부천, 수원 약간 외곽 지역들 위주로 했는데, 중기, 복판으로 들어와요. 서울, 영등포, 마용성광, 서울과 경기 전국적으로 확대시켰고, 최근에는 용산, 강남, 송파, 한강변 등 부유층 핵심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베트남, 자, 한국 이런데 아예 확대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싹쓸이하고 다니고 있어요. 마치 코로나처럼. 부작용 당연히 생기죠. 해외 부동산 영구권을 확보해가지고 그게 영구권 확보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투기한 다음에 매도. 투기도 잘합니다. 부작용 2. 부동산 대거 매입해가지고 집값, 상가, 땅값 폭등을 유발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한국인 대출 문제로 매입이 어려운데 중국인들은 쉽게 매입하고, 아까 양도세 이런 부분들도 만만치 않고, 결국 해결 방안은 대출 강화.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차별시켜야 돼.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들이 더 집 못 사게 더 차별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국내인들이 우선이 되는 게 정상인 거라고요. 밥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당국자들이. 외국인세 대폭 인상.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자,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점. 중국인 부동산 매입 한국인보다 훨씬 약간 유리하다는 거 얘기해드렸고, 공급이 부족한 특히 이놈들이 서울하고 경기도 주요 지역을 매입한다는 게 아주 나쁜 악질인 거예요. 섬을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나타운을 또 형성해가지고 아파트 폭등시키고 권리금 폭등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들으셨죠? 자, 보일러 다 고친 다음에 나 코로나 걸렸어요. 거짓말. 아니, 중국인 주인이 그랬다고요. 부동산 폭등으로 투기 목적이 달성 후에 해외로 갈아타기. 이것저것에서 아주 못된 짓만 하고 다니네요. 국내 부동산 폭식. 한국인 무주택으로 전락하고요. 자유시장 교란. 아직은 뭐 비중이 엄청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강남으로
비싼 것들로 확대된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왜 중국인들에 대해서 쩔쩔매나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 제가 그렇게 핀셋 규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나온 뉴스 기사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공재개발 후보지 지정 8곳. 핀셋 규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토지개발 이거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들 두더지 잡기하고 똑같아. 그럼 풍선효과로 딴 데가 뛰어. 강남 보세요. 대치동 쓸데없이 그런데 왜 해가지고 그 옆에 더 뛰게 만들어. 지정일자 26일부터 1년간 지정 대상 동작구 흑석, 양평 13, 양평 14, 용두 1-6, 신설 1, 봉천 13, 신문로 2-12, 강북의 5구역. 이렇게 문제점이 핀셋 규제, 풍선 효과. 이런 핀셋 규제를 왜 합니까? 전국적으로 때리세요. 좀 세게 때려요. 수도권 광역시 전체로 지정해야죠.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지정 대상 서울 전체 때려야 합니다. 경기도, 인천도 조정지역 전체는 기본으로 때려줘야 돼요. 광역시도 조정지역은 기본적으로 때려주고 풍선 효과가 있을 만한 곳들은 조정지역으로 때려버리고요. 지금은 집값이 너무 뛰었어요. 지금 봐주고 할 때가 아니에요. 효과. 7년째 폭등한 아파트를 안정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면 여기 보잖아요. 1년간이네 뭐 6개월이네 이렇게 한시적으로 때리면 집값 잡힐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당국자들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실패했냐면 저는 4글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핀셋 규제. 이것 때문에 풍선 효과로 전국이 다 뛰었어요. 일부러 뛰었는지도 모르죠. 세금 거두려고. 그래야 전국적으로 다 뛰니까. 자, 보세요. 조정지역 핀셋 규제하는 바람에 망했죠. 다 뛰어버렸죠. 토지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특이과열 지역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어요. 핀셋 규제. 분양가 상한제도 처음에 실패. 다주택 규제도요. 한 번에 세게 때렸어야 하는데 실패. 임대주택 사업자도 마찬가지. 갭 투자는 아예 없어요. 규제가. 자, 대출 규제. 대실패했죠. 늦게사 뭐 전세자금 대출로 집 투기하는 사람들을 늦게사 잡고 계속 핀셋 규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핀셋 규제 하려고 도대체 머리가 있는지 머리가 없는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제 넘어가고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 2021년 내내 집값이 거품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831 냈지. 여기 보시면 이게 0이야 0. 자, 이 보라색이 지금 핑크색이 이게 0 위로 뛴 거거든요. 좀 떨어지니까 폭등하고. 자, 파리 대책. 좀 떨어지니까 또 폭등하고. 자, 2018 9.13 대책. 여기서는 좀 빠졌죠. 그런데 또 올라가고. 12.16 대책. 자, 이번에 이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대책이 아예 안 나왔잖아요. 말 같지도 않는 공급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만 더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고 있는데 제 생각은 2021년 내내 집값 뛸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경기도. 지방은 좀 빠질 것 같고 여러분들 제발 하시는 정말 안타까운 무주택자분들 많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잡기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분위기로는 2021년 내내 뜁니다. 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집값을 안 잡으니까 그래요. 자, 유력하다고 제가 써놨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이제 4년 허약. 그래요. 4년 내내 집값 안 잡은 사람들이 뭐 남은 기간에 잡겠어요. 2021년 집값 폭등. 강력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가 크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활성화되는 한 돈을 찍어내니까. 근데 이 코로나 문제는 작년 1년도 안 됐잖아요. 그 전에 집값 안 잡았잖아. 그럼 지금이라도 잡아야지. 코로나 때문에 안 잡는다고 정권 막 이렇게 옹호해 주는 사람들 나 그 속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입을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매입을 판단해 봐야 돼요. 왜? 계속 뛸 것 같으니까. 재수 없으면요. 지금 4억짜리가 2억이 4억으로 뛰었다고 해요. 4억이 6, 7억으로도 뛸 수 있어요. 올해 내내 뛰면. 진짜입니다. 뭐 5천 뛰고 3천 뛰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 꼭지고 상투고 그런 아파트도 있지만 이제 시작인 아파트들도 많다고요. 실거주자들 매입 판단하세요. 부동산 매도 해가지고 무주택인 사람들. 그 다음에 자본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 빚 안 내도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저가, 저평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인천은 제일 많이 뛸 거예요. 특히 소형 아파트. 자, 15평부터 한 2, 3평이 제일 지금 싼 것 같아요. 평당가가. 평당가가 똑같더라도 또는 비싸더라도 얘들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일단 금액이 낮기 때문에. 서울 9억 고가 아파트 비중 절반 넘었다. 이게 보시면 서울과 경기, 인천 9억 아파트 비율을 한번 볼게요. 2017년 자 문재인 정부 취임 때 21%밖에 안 됐어요. 서울에 고가 아파트. 근데 지금 보세요. 51.9 반절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나거리나 이제 9억 이상이라는 거예요. 경기도는 자 여기 보면 1.1%가 8%로 확 올라왔죠. 8배로. 그 다음에 0.2%는 인천은 0.6%로 올라왔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9억 이상 한번 볼까요? 9억 이상. 서울 평균이 59%가 9억 이상이에요. 구별로는 서초가 95%가 9억 이상, 강남은 94%, 용산 90%, 송파 89%, 성동 85%. 즉 이 순서로 잘 사는 거야.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성동. 그런데 꼴찌 뒤에서 한번 따져보자고. 도봉구가 꼴찌예요. 4%가 9억 이상 아파트래요. 강북도 5% 이상이 강북구도 9억 이상.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평균이 8%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이렇게 9억 이상이 많냐? 봤더니 성남 7만 1천으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용인입니다. 1만 7천. 하남 1만 2천. 광명 1만 2천. 안양 1만. 과천 1만. 물론 도시의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꼭 도시의 크기로 따지면 과천이 1등이겠죠. 어찌됐거나 이 지금 강남 성향이 있는 곳들이 제일 많고 인천 평균은 0.6%로 근데 0.1에서는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적어요. 누가 질문합니까? 인천 전망이 어떻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천 집값이 현재도 부산, 대구, 광주보다 싸요. 인천이 서울 옆인데 인천이 전망 훨씬 밝아요.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 장담합니다. 물론 단기간만 놓고 볼 수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지방 잡을 시간이 있으면 인천으로 접근하세요. 자 이제 외국인 국내 건축물 토지 사상 최대. 여기 보시면 1만 건에서 계속 놀았죠. 그러다가 2만 건 넘어갔잖아요. 건축물. 여기 토지도 볼까요? 토지도 지금 경기도 쪽 정말 엄청나네요. 45,132 자 평방미터죠. 그 다음에 경북 제주도 거의 싹쓸이. 이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 사상 최대 수도권 매물을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중국이 1등이에요. 중국. 그렇죠. 미국이 2등. 아까 내가 중국인들이 제일 많다고 얘기해줬죠. 근거자료 다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 걸 쓸어 담았냐? 서울, 경기, 인천. 여러분들 서울, 경기, 인천이 50%밖에 안 되는데 79%, 약 80% 이상을 그 알짜배기 수도권 걸 쓸어 담았어요. 누가? 외국인들이. 누가? 중국인들이. 외국인 서울시 주택 매수 국적별 비율 봤더니 2015년, 2019년 보세요. 중국인들이 처음에 2015년 때는 32%밖에 안 되는데 19년에는 61%, 지금 거의 70%. 중국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지금 김치도 자기 나라 거라고 하고요. 고구려도 자기 나라 역사라고 하고요. 백두산도 뺏으려고 하고요. 정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경기도 주택 외국인 매수 현황. 경기도도 이게 파란색이 중국인들이에요. 어때요? 갈수록 커지죠. 서울, 경기도 싹쓸입니다. 자, 이제 연끌 새해부터 뜨겁다. 수도권 매수 심리 역대 최고.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1월 18일 기준으로 117.15 수도권은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전국도 따라 올라가는데 지방은 다행히 지금 꺾이고 있어요. 지방은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물론 4억짜리 미만은 실거주 중심으로 뭐 그렇게까지 타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비싼 것들은 난리 납니다. 수도권은 지금 이 흐름이 계속 갈 것 같아요. 보시면 또 공약 이번에 보선 공약하고 있죠. 불장이 돼버렸어요. 재건축이. 압구정 한양 1차 22억 원 25억 원으로 뛰었고 잠실중공 5단지 22억대가 다시 24억대로 신고가 찍었고 목동 7단지도 14억 5천이 17억. 자 노원구 상계도 올라가고 지금 누구 하나 집값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공약하는 사람도 집값 띄우는 정책밖에 없는 거야. 자 이제 중국 화폐가 있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있네요. 뺏기면 안 되겠죠. 댓글 보면 이곳 채널 때문에 집을 못 샀다거나 중저가 아파트도 사면 떨어지니까 사면 안 된다거나 각자의 입장에서 말들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며 정책을 못 믿으니까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정책을 못 믿으니까 실거주 중저가 내 집 마련은 당장이라도 빠를수록 좋다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김종갑의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사는 것과 파는 것, 갈아타기, 분양 등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